네,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홍인철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순회중학교 2학년 이제 시험 어제 봤죠? 어제 봐서 제가 이제 어제 못 올려서 지금 이제 시험지에 대한 총평하고 이제 간단하게 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이제 풀어볼까 하고 있어요. 네, 일단은 순회중 이 문제가 시험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. 그러니까 어, 근래에 이제 그 순회중은 원래 이제 3학년 시험은 좀 계속 어렵게 내고 있었죠. 그래서 중3 2학기 기말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낯선 도형, 그러니까 도형 자체 본질적인 문제 내용 자체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도형의 이제 모양 자체가 아이들이 평소랑 다른 낯선 도형이 와서 애들이 좀 힘들어 했었던 이제 지난 기말 시험이었는데 그 중2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애들이 아직 시험 처음 보는 해고 하니까 좀 쉽게 내고 있었는데, 어렵게 냈어요. 그러니까 어렵게 냈다는 게 도형 자체가 좀 낯선 도형이 많이 보여요.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그냥 문제를 제가 풀어보긴 했었는데, 뭐 5번 같은 건 굉장히 항상 아이들 많이 풀고 아는 도형이긴 하지만 10번 도형 같은 경우도 문제 자체는 안에 있는 거를 접어서 뭐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넓이 구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모르는 것은 아닌데, 이렇게 내접원을 반지름 자체가 직사각형에 접혀서 두 개를 구하는 문제는 아마 거의 처음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저도 봤을 때 좀 낯선 문제긴 하기 때문에 도형의 이제 모양 자체가 그리고 12번 같은 경우도 많이 본 유형 같지만 약간 도형 자체가 좀 어색하죠. 어색해서 아이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형이 좀 낯설고 계산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힘들어 했는데 뒤에 이제 경우의 수, 이제 확률 문제 같은 경우도 평소 때 푸는 거랑 달리 약간 낯선 문제가 나와서 아이들이 전반적인 난이도는 굉장히 힘들었다, 뭐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좀 어려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. 전반적으로는 아이들이 지난번 시험에 비해서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더 틀리는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. 네.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20번 문제, 그러니까 이게 단원 자체가 교과 과정이 변경되면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도형의 닮음이랑 예전에 이제 앞부분에 있었던 이제 좀 힘들어했던 경우의 수 확률을 묶어놔서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도 힘들었고 이제 내용 자체도 되게 어려운데 시험 문제도 양쪽이 좀 낯설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는 상당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. 가장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, 뭐 좀 많이 틀렸다 그러더라고요. 저희 학원 애들도 좀 많이 틀렸고 어떤 문제를 제가 잠깐 풀이를 하고 해보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이제 한 줄에 세 개씩 이제 좌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좌석이 이제 이렇게 6개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6개 좌석이 있는데, 부모님을 포함한 5명의 가족인 거죠. 그러니까 아빠가 있고, 엄마가 있고, 뭐 어떤 1, 2, 3, 이렇게 이제 5명의 이제 가족 구성원이 있나 봐요. 이 테이블에 앉는데, 부모님은 같은 줄에 앉고, 부모님 같은 줄에 들어가야 된대요. 그죠? 나머지 3명은 맞은편 줄에 좌석이 앉는 경우의 수죠. 그죠? 그러니까 부모님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. 같이 이쪽 줄에 다 부모님이 들어가던가 이쪽 줄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. 그죠? 그럼 부모님이 이쪽에 갈지 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니까 이게 두 가지가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중에서 이쪽에 들어갔다고 치면 부모님이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은 이렇게 되죠. 요 세 개 중에서 부모님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걸 곱하는 거는 고배 법칙이 뭔지는 이제 알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곱하는 거는 약간 수용도를 세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우리가 이 자체가 앉히는 행위 자체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고배 법칙으로 곱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많이들 알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칸 중에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예를 들면 불을 넣는 거죠.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서 넣었어요.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두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제 뭐를 넣게 되는 거죠. 어머니 넣는 거죠.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아버님을 앉히는 게 아니라 이제 앉혀드리고,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칸 중에서 어머니를 앉혀드리는 행위로 해서 이 줄에 이제 부모님 앉히는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, 동시에 이제 좌석 배치를 한 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곱하고 있는데, 곱하는 게 나머지 이제 자녀들이겠죠. 1, 2, 3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앉아야 되고, 얘네들이 3명이 여기 가서 자리를 앉는 거는 배열하는 거니까, 그죠? 이 얘네들이 앉는 거는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한 명 앉고, 나머지 둘 중에 앉고, 나머지 앉고,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?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하게 되면
72. 그래서 이제 이렇게 72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. 아이들이 이제 그 고등수학에서도 이제 원순절 얘기가 빠졌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의 양쪽에 있는 이렇게 경우에서 넣는 게 굉장히 낯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아서 많이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좀 가장 애들이 힘들어하고 많이 이제 틀렸던 문제를 지금 풀어봤고요. 수능 중에 경향이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질적인 도형의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도 그러니까 도형을 아이들이 계속 전반적으로 시중에서 대표적인 유형과 아니면은 뭐 그간의 기출문제에 있었던 도형이랑 좀 다르게 내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미리 프린트로 주고 거기서 많이 내는데 요새는 프린트 자체를 내용을 아주 어렵게 내지는 않는데 약간 변형해서 내는 그런 연습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를 한 다음에는 좀 다양한 문제를 푸는 뭐 기출문제라던가 강남에 있는 기출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연습을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